아빠, 통닭 먹고 싶어요.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러 나간 73세 아버지.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곳은 집이 아닌 정신병원 감금실이었습니다. 5년간 믿고 살았던 새어머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딸은 절망했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지은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계신 집을 찾았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고향에 내려오는 것도 몇 달 만이었죠. 73세의 아버지 김태수 씨는 딸을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은 씨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빠,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통닭 먹고 싶어요. 어릴 때 아빠가 자주 사주셨던 그 통닭집 말이에요. 태수 씨는 딸의 말에 기뻐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던 그 통닭집이지. 지금 당장 사러 가자. 새어머니 박미숙 씨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어요. 여보, 날씨도 더운데 제가 전화해서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하지만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은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직접 가서 따끈따끈한 걸로 사와야지. 그게 맛있어. 지은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려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태수 씨는 지갑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30분이면 다녀올게. 우리 지은이 좋아하는 양념치킨이랑 후라이드 반반으로 사올 테니까 기다려. 오후 2시, 태수 씨는 익숙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을 위한 통닭을 사러 나선 그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딸이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오후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충분히 다녀올 거리였는데 말이에요. 지은 씨가 걱정스러워하자 미숙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혹시 친구분이라도 만나서 늦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천천히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오후 6시가 되어도 태수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빠, 휴대폰으로 전화해보세요. 미숙 씨가 전화를 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마 배터리가 나갔거나. 그 순간 지은 씨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연락 없이 이렇게 늦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7시, 결국 지은 씨와 미숙 씨는 통닭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통닭집 사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저씨요? 오늘 안 오셨는데요. 어제도 그제도 못 봤어요. 그 순간 지은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밤이 깊어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셨는데 딸을 위해 나간 길에서 이렇게 연락이 끊어질 리가 없었거든요. 새벽 5시, 지은 씨는 미숙 씨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아빠가 실종된 지 15시간이 넘었어요. 미숙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은아.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봐 걱정이지만 아직 하루도 안 됐잖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지은 씨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월요일 출근을 미루고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목욕탕, 공원, 경로당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어제 태수 씨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숙 씨가 지은 씨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사실은 아버지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좀 있으셨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게 보이셔서. 병원에서도 안전을 위해 전문 시설에서 보호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
어제 아버지가 나가신 후에 제가 몰래 모시고 갔어요. 뭐라고요?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아빠는 어디 계신 거예요? 미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분당에 있는 좋은 요양원이에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거든요. 지은이 내가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그럼 지금 당장 아빠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지은 씨가 급하게 일어서자 미숙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은아, 아직은 안 돼.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안정되시면 면회할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돼요. 아빠가 치매라니. 어제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자주 못 와서 몰랐겠지만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고. 지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치매가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 아버지는 분명히 정상이었거든요. 대화도 또렷하게 하셨고 딸을 위해 통닭을 사러 나가겠다고 하실 때도 전혀 이상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요양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거든. 아버지가 안전하게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 씨의 가슴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말한 분당의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미숙 씨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빠를 직접 확인하고 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미숙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지은아,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 괜히 가서 아버지 마음만 흔들어 놓으면 어떡해. 하지만 지은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가볼게요. 직접 보지 않으면 안심이 안 돼요. 분당까지 가는 길, 지은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아버지에게 치매가 있었던 걸까요? 자신이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요양원에 도착한 지은 씨는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라는 분이 어제 입원하셨는데 혹시 면회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태수님이요? 저희 시설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데요. 네. 그럴 리가. 혹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김태수라는 분은 저희 요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어요. 혹시 다른 요양원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새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럼 분당에 있는 다른 요양원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분당 지역의 주요 요양원 리스트를 적어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어요. 차 안에서 지은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 씨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말 어디론가 가출을 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가장 불안한 건 새어머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 씨는 미숙 씨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요양원에 다녀왔는데요. 미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거기에 아빠가 계시지 않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숙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진정했어요. 아, 그게 사실은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이야.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해서 전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모셨거든.
그럼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당장 가볼게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지금 치료 중이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의사 선생님이 가족 면회는 아직 이르다고 하셨어. 그 순간 지은 씨는 확신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수요일 새벽 지은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상했고,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도 납득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침 일찍 지은 씨는 미숙 씨가 잠든 사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항상 베개 밑에 두시던 지갑이 없었고 평소 복용하시던 혈압약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요양원에 가신 거라면 이런 필수품들을 챙기지 않으셨을 리가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과 인감이 모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 최근 며칠간 큰 금액이 여러 번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손이 떨렸어요. 이 돈을 누가 인출한 걸까요? 부엌으로 나가니 미숙 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빠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요. 미숙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아버지 치료비랑 요양원 비용으로 필요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아버지가 직접 인출하라고 하셨어. 그럼 아빠가 직접 은행에 가신 거예요? 응, 월요일 아침에 함께 갔었어. 지은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은행에 갔다면서 왜 어제까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 휴대폰은 정말 어디 있는 거예요? 계속 꺼져 있잖아요. 미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요양원에서. 아니, 치료받는 곳에서 휴대폰을 맡아두고 있어.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미숙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은아, 아버지를 믿고 맡긴 건데 왜 자꾸 의심하니? 내가 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 그게 아니라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지은 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지만 새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지은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어요. 태수 형이 어디 갔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치매라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할 때도 정정하셨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 씨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치매가 없었어요. 새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요? 그리고 새어머니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지은 씨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아침 지은 씨는 더 이상 새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서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가족 간 의견이 다르다며 선뜻 접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내과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환자 딸인데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의료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김태수 어르신은 지난달 검진에서도 정상이셨는데요. 치매 관련 검사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어머니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들통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 씨는 우연히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시던 통닭집 사장님을 다시 만났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아빠가 일요일에 정말 안 오셨던 게 확실한가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그날 오후에 아저씨 아내분이 와서 통닭 한 마리 사가셨거든. 아저씨는 안 오셨는데 말이야. 지은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새어머니가 그날 통닭을 사간 거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온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걸까요? 더욱 의심스러워진 지은 씨는 아버지의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폰의 마지막 위치 추적이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고객님, 일요일 오후 2시 30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어졌네요. 마지막 위치는 집 근처였습니다.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선 지 30분 만에 휴대폰 신호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는 새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미숙 씨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왜 자꾸 그래, 지은아. 아버지는 안전한 곳에 계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일요일에 통닭집에서 통닭을 사오셨다면서요? 미숙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아버지가 못 사오시게 되어서 대신 사온 거야. 지은 씨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빠 병원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미숙 씨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은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안 봤는데 그런 말을 해. 나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지켜봤다고. 하지만 지은 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확한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미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지은아, 내가 너무 나간다. 아버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울 가서 내일이나 해. 지은 씨는 새어머니의 변한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은 씨는 몰래 새어머니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문자를 발견했어요. 환자 상태 안정. 서류 준비 완료.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이너스 정신병원. 지은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정신병원 문자를 캡처해두고 곧바로 해당 병원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라는 분이 그쪽에 입원해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담당자는 개인정보라며 쉽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은 씨가 딸임을 증명하고 간절히 부탁하자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김태수 어르신이 월요일에 입원하셨습니다. 보호자가 치매 증상이 심하다며 모셔오셨는데요. 지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거였습니다. 면회가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은 씨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새어머니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면회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집에 도착하니 미숙 씨가 서재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들어가자 미숙 씨는 급히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뭘 하고 계세요? 아, 그냥. 아버지 서류 정리하는 거야. 지은 씨가 책상을 흘끗 봤을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재산 관련 서류들이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아빠가 정신병원에 계신 건 아니죠? 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저도 확인해 봤어요. 아빠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미숙 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 맞아.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계셔. 그런데 그게 어때서? 지은 씨는 새어머니의 돌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미숙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지은아,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돌봤니? 나는 5년 동안 늙은 남자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어. 이제 그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지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재산을 노리고 그런 거였어요? 미숙 씨가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사 진단서도 있고 재산 관리를 내가 맡는다는 위임장도 있어. 모든 게 합법적이야. 지은 씨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지만 너무나 어색했어요. 평소 아버지 글씨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서명, 가짜죠? 미숙 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명할 수 있어? 아버지가 지금 정신병원에 계시는데 누가 내 말을 믿겠니? 지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미숙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현실을 받아들여. 아버지는 이제 내가 돌보고 재산도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지은 씨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내고 새어머니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토요일 아침 지은 씨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지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제 입원과 재산 탈취가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기록, 이웃 증언, 그리고 새어머니 휴대폰의 정신병원 문자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죠. 경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강제 입원 경위와 재산 이전 과정에 대해 조사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정신병원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딸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가족분이 곧 면회 오실 거예요. 태수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와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간병인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지은 씨는 변호사와 함께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측에 강제 입원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아버지와의 면회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측이 거부했지만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언급하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환자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지은 씨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 태수 씨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아빠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통닭 사러 나갔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여기서 깨어났어. 지은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제가 구해드릴게요. 새어머니가 아빠를 여기에 보낸 거예요. 태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숙이가. 왜?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퇴원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때 병원 담당의가 나타났어요.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셨거든요. 보호자가 강력히 주장해서 입원시켰지만 지은 씨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퇴원이 결정되었고 지은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죄를 밝혀내고 처벌받게 해야 했어요. 일요일 오후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버지와 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새어머니 박미숙 씨의 모든 음모가 밝혀졌어요. 아버지를 의식을 잃게 한 수면제 투약, 강제 입원, 위조된 서명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사기죄와 감금죄로 구속되었고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원상복구되었어요.
태수 씨는 지은 씨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수척해진 아버지를 보며 지은 씨의 마음은 아팠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와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태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사람을 잘못 봤어.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는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그때 지은 씨가 봉지를 들고 일어났어요. 아빠, 잠깐만요. 지은 씨는 부엌으로 가더니 따끈따끈한 통닭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빠가 일주일 전에 사러 나가셨던 그 통닭이에요. 이제 함께 먹을 수 있네요. 태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통닭을 나눠 먹었습니다. 양념치킨의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태수 씨는 비로소 집에 온 것 같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지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로웠거든. 지은 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 그럼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아빠를 모실게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지은 씨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빠,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어요.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부녀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딸 회사 근처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지은 씨는 매일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 씨가 말했어요. 아빠, 통닭 먹을까요? 태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통닭 시켜 먹자. 이제는 아빠가 직접 사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이겨낸 안도감과 앞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닭 한 조각을 먹으며 태수 씨가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가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말이야. 지은 씨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빠. 이제 매일 함께 맛있는 거 먹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통닭의 약속으로 시작된 악몽은 끝났고 진짜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딸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구해낸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은 씨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